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 쏟아지고 있고 또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관련된 언론 보도들 좀 분석해 보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 여러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일부 언론들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계속 내고 있다고요. 정상근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포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거고, 정준희 교수께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던데, 그래서 좀 언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공포에 젖어 있을 때 조금 좀 떨어져서 네. 좀 이제 좀 객관적인 그런 단어로 좀 정제된 대응을 좀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공포감을 키우면서 이 공포감을 이 특정인의 국민에 대한 이 혐오로 계속 돌리는 듯한 보도가 좀 쏟아지고 있어요. 일단 이 대표적인 보도였던 것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헤럴드 경제가 보도를 했던 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근데 대림동이 우한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이 질병 발원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길을 가다가 가래침을 뱉는다거나, 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사실 이거는 대림동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압구정 가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림동에서 박쥐고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 야생 밀렵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좀 이런 식의 기사를 좀 보도를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 관련된 보도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네. 언론이 계속 이제 부추기고 있는, 마치 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이 대응이 부족한 것처럼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이 전염병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근거, 그러니까 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근거가 중국인들이 수천 명이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정도 수준에 그치거나,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이제 이른바 그 질병에 걸려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라든지, 또 혹은 그들이 모두 이제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처럼 좀 묘사하는 그런 좀 부적절한 보도들이 좀 눈에 띄었고, 네. 특히 이게 좀 언론이 좀 정파성에서 기반으로 해서 마치 이제 정부가 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계속해서 이런 중국에 대한 조치를 미비하게 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이 명칭에서부터요.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이런 보도의 의도가 좀 의심되는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알파고 기자가 한국인이잖아요. 예. 근데 한때 외국인이었잖아요. 예. 지난번에 가끔씩 이 시간 통해서 한때 이런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인종들에 대한 우리 혐오 표현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몇 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한국 말고 또 어디인가 모르겠어요. 특정한 나라 아니면 이렇게 도시 이름은 말해주는 거 거의 없고, 터키 뉴스들도 받고 영어로 된 뉴스들 봤는데 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이번에만 터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 언론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성명서도 보시면 IS라고 안 하거든요. ISIS 아니면 다에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IS라고 하는 순간, 네. 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일종의 혐오하는 건데. 이라크 IS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테러 단체.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ISIS 아니면 다에시라고 해요. 영어로 된 약칭 아니면 아랍어로 된 약칭. 예. 그리고 한국 외교부도 공식적인 성명서에는 ISIS 아니면 다에시라고 해요. IS 이렇게. 예. 근데 IS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는 일이고,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는 이제 좀 약간 국제 언론이 어떻게 명칭하느냐를 좀 보고, 되도록 이렇게 인종차별을 할 만한 여지가 생기는 것들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 이렇게 하면, 얼마 전도 일어났잖아요. 그 중국 사람이 길거리에서 폭행 당했잖아요. 이렇게 자극을 시키면 그걸 읽는 대중도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포라든가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기사들을 언론은 왜 쓴다고 보세요? 두 분께서는.
뭐 일단 첫 번째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저는 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좀 상업적인 특성이 상업적 특성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성.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극적이고 또 음. 최대한 또 뭐 확대 해석을 해서 사람들 눈에 확 띄어야 사람들은 그 기사를 클릭을 하게 되고 네. 그 클릭 수가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 그러니까 계속 와치독에서도 늘 알파고도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그런 좀 구조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공포와 혐오를 조장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도 한편으로는 또 궁금증으로 듭니다. 네. 아니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한국은 안 그렇고 근데 중국에서 나름 언론은 통제되고 있거든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명 사람이 감염된지 확진자 등등등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가 있긴 한데 근데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중국에 있는 이 현상 때문에 왠지 국민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 해서 언론에 나온 기사를 안 믿어요. 자극적인 거 나와야 믿거나 아니면 단톡방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찌라시들을 믿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 좀 약간 나름 클릭수로도 좀 받아내고 다음 그 클릭수 덕분에 아마 회사 내에서도 좀 약간 좀 명예를 얻고 뭐 등등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명예 사업이에요. 기사를 쓴 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뭐 논쟁이 되더라도 네네. 뭐 포털의 메인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댓글이 많아지고 이러면 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부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언론사 내부 특히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이제 변해가면서 사실 예전에 이제 신문 보도 같은 경우에야 뭐 피드백이라는 게 뭐 이게 편지라든지 뭐 우편이라든지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지금 이제 즉각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클릭 수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고 바로 통계가 나오는 거고 네. 또 댓글들도 이제 바로바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뭐 화제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는 게 또 이제 이 언론사 안에서는 네. 잘했다라는 이 하나의 그 업무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3629님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질병을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좀 불편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속보 경쟁으로 불필요한 갈등 조성하는 보도들도 꽤 보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메르스 당시에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 전염병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가이드라인을 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좀 주요하게 논의됐던 게 이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보도를 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보다는 이 정확성이 가장 필요하겠다라는 결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당국의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 언론은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를 하는 것보다 이 예. 유언비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 바람직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좀 논의 내용이었는데 네. 그런데 뭐 이른바 이제 그 기성 언론들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도 뭐 SNS에 돌아다니는 이제 화제의 글들, 그 정체를 추천할 수 없는 동영상들을 그대로 따와서 보도를 내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이런 좀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하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일보가 했던 이 천안 상정 예, 보도 예.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다루긴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1월 28일자 단독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천안에 그 우한 국민들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기자한테 흘린 그 당국자가 저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만 어느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포함시킨 당국자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공식 발표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여기서 이제 봤다고 해서 바로 당국자에 대한 좀 확인도 없이 그냥 보도를 해버리는 것은 또 정당한 일인가라는 또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도에 대한 준칙 같은 것들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기관에서 아니면은 이제 그 기자들 사회에서 직접 만든 건 또 있어요. 네네. 이런 보도 준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알파고 기자 이런 걸 왜 기자들이 스스로 안 지킬까요? 위기에 있을 때는 사람 자기 윤리를 얼마나 지키냐가 그 사람의 윤리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병사에는 누구다 도둑질 안 해요. 근데 배고플 때는 사람들 도둑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기자들이 얼마나 기자인지를 보여주는 시기들이에요. 무슨 좀 약간 테러 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네. 무슨 감명 바이러스 시기가 있을 때 기자들이 이제 그때 보여줘요. 난 얼마나 기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자들이 왜 이렇게 하냐는 것보다는 이 시기 때는 우리는 이제
일종의 테스트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기자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기자가 아니다는 거는 이제 국민 그리고 회사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각 기관에 있는 그 언론을 담당하는 직원들 아, 이 사람 앞으로 우리는 기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고 하고 오히려 그쪽에다가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다운 사람은 이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약간 팩트 체크를 하고 그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이 문제가 이제 가라앉을 때는 기자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정상훈 기자는요?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너무 생각인데. 강력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죠. 이거 무엇보다 지금 좀 뭐랄까 하여튼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좀 신속성보다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아까 좀 이 공포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는 것 자체의 공포를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고 또 중립적인 단어 선택들을 좀 유지를 해야 좀 뭐랄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비명을 막 지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더 크게 뭐 비명 지르고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불안한 게 되는 거 외에는 뭐 별다른 효과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는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와치독을 쭉 하다 보면은 언론 보도에 문제만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들리는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좀 보니까 간만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여기에 대해서 두 분과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문자가 나왔는데 3991번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드렸더니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KBS를 통해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KBS는 더욱 책임을 갖고 관련 보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의 기고문이 한겨레 지면에 실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하는 코너 시론 이런 곳에 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칼럼 제목이 기후악당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고요. 기후악당 대한민국. 네. 역시 아이도 자극적인 제목을 다 내요. 네, 작성자는 올해 대구 복무초등학교를 졸업 예정인 김아진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기고를 한 겁니다. 네. 뭐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 문제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을 하라라는 내용이었고요. 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정작 기후 위기의 전문 대책 부서는 마련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좀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좀 외치고 또 그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거를 좀 무시를 하느냐라는 또 이 기성 정치권과 또 언론에 대한 또 질책도 있었습니다. 알파고 기자도 이 기고문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네. 이거 이제 이유를 몇 개 쓰시잖아요. 그 학생분이 이제 첫째 글은 첫 번째 이렇게 하는데 고기 문제가 나왔어요. 고기 먹지 말자. 야채 먹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집중이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그 거기 문제를 끝에 놓았으면 전 조금 더 좀 약간 몰입을 하고 읽을 수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 칼럼을 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개인적으로 관점으로 봐야죠. 뭐. 네. 이 학생이 직접 이 글을 쓴 것인지를 또 확인을 했다면서요. 한겨레 쪽에서도. 네, 뭐 한겨레 데스크에서 뭐 하여튼 이 글을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글뿐만 아니고 거기 안에 내용도 너무 고급스러워. 무슨 파리 협정, 로마 협정. 그 나이에 학생 그런 것들 다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나이에 이 학생이 이런 글을 썼을 수 요즘 있단 학생들이 말이야. 우리 때와는 달라요. 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오해였던 거죠. 이 한겨레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고 또 본인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급적 이 글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국 칼럼이 들어와도 어쨌든 이 데스크 한겨레 이제 편집국 안에서 좀 다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이 원 글을 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게재를 했다라고 이 한겨레가 따로 이 칼럼을 실으면서 또 옆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상훈 기자는 이 칼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고기 얘기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된 측면이 저는 있었는데. 방송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명 칼럼이고 또 짧은 글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긴 네. 글인데. 네. 그러니까 이 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논리성을 계속 그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쭉 유지를 해나가는 게 사실 저도 글을 아주 많이 써봤지만 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또 체계적인 논리로 또 알아듣기 쉽게 음. 뭐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정말
이 학생이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이라고 할 정도로 정리를 굉장히 잘 했고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글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뭐 기후 문제에 대한 어린이의 솔직한 뭐 생각, 뭐 눈높이를 읽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그런데 이런 언론사의 기명 칼럼 이걸 어린이들 것도 종종 실어주는 경향이 있었나요? 예, 있어요. 사실은 터키에도 있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주제를 정하잖아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들의 글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 하나를 실어주기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주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색깔 문제에서 한쪽 색깔이 너무 뻔한 주제라면 네. 그러면 자기 사상에다가 아이를 동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후 문제라든가 네. 좌우 진보 보수 타점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 위주로 하면 좋고요. 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기에도 나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비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으로 하는 건데 굳이 네. 비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도 좀 약간 다른 언론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뭐 한 도시를 지정해서 여기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글을 보내주세요. 좀 상금도 걸고 이런 것들이 좋죠 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뭐 고등학생들이 쓴 글이 올라간 경우들은 제가 몇 번 봤었는데 이 초등학생의 글이 올라간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사실 좀 놀라웠던 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 실언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매체에 이 기후학당 칼럼 김하진 학생에게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네. 심상정 대표의 칼럼 내용은 악당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낀다라는 거였고 또 부끄럽다. 뭐 어른들은 고백컨대 이 돈과 경제 성장이란 이름으로 이 아진 학생의 미래를 소비해 왔다. 뭐 하지만 기성세대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겠다. 뭐 정의당도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언론사 쪽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직접 정의당 쪽에서 거의 이걸 아는 하겠다고?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칼럼에 이외에 이 그 답하는 기고를 썼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뭐 하여튼 이 심상정 대표에게 이 칼럼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심상정 대표 본인이 뭐 책임 있는 어른이 좀 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글 앞부분에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께 공유함 좀 여쭤볼게요.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 지금 방송을 듣고 나서 나도 좀 이렇게 언론 쪽에다가 기고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되면 거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 아닌데 일부 언론사에서 그 독자들 아니면 좀 외부의 기고를 받는 그런 라인이가 있어요. 네. 뭐 독자란 같은 건 있을 수는 네, 있는데 네. 이렇게 어떤 기명 칼럼에 내 것이 실려질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런 하는 게 자리가 있어요. 일부 언론사에는. 예. 근데 문제 뭐냐면 거기 보낸 사람 많으니까 편집자가 거기서 이제 골라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보냈는데 선정이 안 되면 섭섭하면 안 돼요. 보냈음에도 선정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예. 네, 뭐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각 언론사마다 좀 열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투고를 하면 그거를 이제 좀 다듬어서 이제 실어주는 네. 뭐 한겨레 같은 경우는 뭐 왜냐면이라는 코너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선일보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언론들이 다 있을 텐데 그쪽으로 밑에 그 하단 쪽에 보면은 기고를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같은 게 네, 나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시면 그 언론들이 좀 보고 각자의 뭐 맞는 기준에 맞춰서 아마 실게 되는 좀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그 글을 쓴 김하진 학생은 뭐 심상정 대표가 아마 직접 화답했다고 하니까 여러 공론장 역할을 좀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후 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입장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저희 와치독에서도 지금 이 김하진 학생 관련해서 지금 다루게 되고 하니까 좀 네네. 이런 기회나 이런 역할들이 좀 많이 우리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행위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좀 약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정주부들만 한번 이렇게 공론을 해서 뭐 상금 줄 테니까 이 주제에서 육아 문제에 대해서 휴직에 대해서 좀 써보세요. 뭐 이제 대충 말했는데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보면은 막 SNS나 댓글 같은 거 보면 워낙 이제 거칠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읽기가 좀 피로하고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그 글이 좀 이렇게 거칠더라도 언론에서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싣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또 답하고 좀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치도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